2023년을 맞이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월간 단위로 다이어리를 쓰라는 겁니다. 이 월간 다이어리 말이죠, 우리 인생을 확 바꿔줍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요, 유학을 29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꽤 늦게 유학을 간 셈이죠. 여러분들 대충 상상 가지 않으세요? 대학 생활도, 그러니까 지금 교수 생활을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삶은 아니었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저의 인생의 중심이 잡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학을 간다는 것은 늦게 출발했지만 저의 삶의 반전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것이 저의 인생을 확 바꿔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이때 인생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교수도 안 됐을 거고, 그 이후에 여러 컨텐츠를 쌓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유학은 되게 중요했는데요. 두 가지가 뭐가 중요했냐면, 하나는 9 to 6를 한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학생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다지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그때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기세를 몰아서 아침 9시까지 학교 가고 6시까지는 절대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강도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고 제가 유학 생활을 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토, 일요일 제외하고요, 평일을 9 to 6만 했는데도 그때 집중력 있게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니까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냥 9 to 6만 해서는 제가 안 됐을 거예요. 월간 다이어리를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유학을 하니까 대학원의 생활이라는 게 아무런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세미나가 있을 때 세미나 준비 조금 해가는 거 이외에는 전부 저 스스로가 결정하고 저 스스로가 전략을 짜고 저 스스로가 일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바로 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3개월 동안 18시간 공부를 했었다 하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지금부터 기록을 하면서 내 생활을 하면 내가 나를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감각적으로 확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월간으로 한 200쪽 되는, 그다지 두껍지 않고 그다지 얇지도 않은 노트를 사서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을 쭉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 것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 누구를 만났고 등등 얘를 적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하루가 끝나면 그 하루에 대한 나의 평가를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짐이나 나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거를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펴면 왼쪽 면, 오른쪽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면은 계획, 오른쪽 면은 기록,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공부를 계속 하는데 제가 18시간 공부법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메모 공부법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낮에 매일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메모하면서 당연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요, 하루에 4장에서 5장에서 6장 정도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날 충분히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봐요, 2장, 계획 1장, 기록 1장, 그리고 메모를 4장, 5장, 6장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하루에 6장, 7장 했다고 치면 3, 7, 20일 200쪽 정도의 노트를 한 달 안에 써내지 않았을까요? 이거요, 월말이 됐을 때 한 권이 꽉 찬 것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월간 다이어리의 감각적인 힘 같은 거예요. 이 월간 다이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유학 생활은 9 to 6와 이 월간 다이어리에 의한 기록을 하니까 기억에 남는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리를 쓰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제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좀 자랑을 하면요. 동경대학이 보통 한 10년쯤 걸려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제가 6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따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가 됐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9 to 6와 월간 다이어리 덕분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왜 조금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냐면요. 연단이라는 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를 월간 다이어리 같으면 한 달을 쓰면 다이어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과정의 기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면은 새해가 시작됐을 때 1년 다이어리를 사서 1년을 내가 잘 보내봐야지. 생각은 좋지만 여러분들 다 이미 이전에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심한 분들은 보름 쓰다가 그 다음에 안 쓰시고요. 많이 써도 2달 쓰고 안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일단 월간 다이어리를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다이어리의 제일 큰 단점은 텀이 너무 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을 써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써봤자 한쪽이나 두 쪽 이상을 쓸 수 없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텀이 너무 길다는 거고 두 번째 단점은 쓸 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쪽 정도 쓰는 기록적 삶으로는 저는 충분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전략 설정의 단위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내가 2023년에는 무엇을 해야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monthly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강점은 이런 보통의 다이어리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요, 플래닝 쪽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월간 다이어리를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예요. 1년의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그 전해,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자신을 쭉 돌아보고요. 그 다음 해에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어떤 목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1년의 목표가 1년의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또는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작동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아요? 1월 초에 목표 설정을 하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걸 잊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목표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지향하는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목표를 주간 단위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를 전략을 설계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팅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삶. 이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일주일을 기획하고 일주일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그 일주일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전략적 인간.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조금 잘 되면 많이 가면 한 달까지 갈 수 있어요. 한 달짜리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 이미지를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형 인간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한 달 단위로도 가능해요. 1년? 이거는 저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표 세팅은 긴 텀에서의 어떤 상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행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목표 설정을 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monthly 다이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 다이어리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됐을 때 그 다음 주, 이번 주를 성찰하고 그 다음 주를 기획하고 하는 것을 충분한 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월간 다이어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략의 단위, 주간 단위의 전략, 월간 단위의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하려면 월간 다이어리 정도를 쓰시는 게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다이어리를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강점은 제가 유학할 때 성공한 이유가 공부한 것을 계속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월간 다이어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하루에 계획을 쓰고 평가를 쓰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 영역이 적어도 4쪽 이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4쪽씩 메모를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 또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 늘어난 거, 유튜브를 보고 또 지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인사이트를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소재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구상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하루가 꽉 차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꽉 차요.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메모와 생각을 통해서 미리 해보고 하니까 실행력이 좋아집니다. 결과가 당연히 좋아져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한 것을 다시 기록으로 하니 그 일의 과정 또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완전히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성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슬리 다이어리를 쓰면 연간 다이어리를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 다시 말해서 기록하는 삶이라는 차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앞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월간 다이어리 한 권을 보통 한 300쪽 정도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250쪽 정도 돼서 한 300쪽쯤 되는데요. 얘를 매월 한 권씩 썼어. 31일이 됐는데 한 250쪽 되는 다이어리가 한 권 꽉 채워져서 자기가 쓸 수 있었어. 이 기쁨요, 여러분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 20일쯤 되면요, 우리가 그 한 달의 기운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 먼슬리 다이어리를 쓰신 분들은 20일쯤 되면 이 다이어리를 다 채우는 그 재미에서 월말까지 힘있게 자신의 일상을 꾸려갈 수 있답니다. 이 기쁨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12월이 됐더니 1년에 12권이 내 서가에 쫙 꼽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공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1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변화한 자신을 느끼시게 돼요. 제가요,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먼슬리 다이어리, 월별로 한 권의 다이어리를 계획 세우고 스스로 성찰해보고 자기가 한 일을 써보고 매사 기록하면서 그 다이어리에다 기록하면서 제가 유학생활을 보내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엄청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하지만 막 각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9 to 6 성실하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아주 계획적인 인간이 됐어요. 그전에는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유를 추구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계획 안에 자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요.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전략형 인간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달 한 권 다이어리를 쓰면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의 길로 가시는데 2년, 3년이면 충분합니다. 제 말 믿고요. 2023년에는 월간 다이어리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다이어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